먹고 교정을 시작하셨는데 막상 교정을 시작하고 나서 괜히 했다고 후회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안녕하세요. 압구정 연세바로치과 백의선 원장입니다. 오늘은 교정 치료를 앞두고 교정을 할까 말까 혹은 H과에서 할까 P치과에서 할까 망설이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큰맘 먹고 교정을 시작하셨는데 막상 교정을 시작하고 나서 괜히 했다고 후회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혼자서 끙끙 앓다가 중단을 고려하는 분도 계시고 원장님께 솔직하게 후회한다고 고백하는 분들도 계시죠. 원장님의 역할은 환자분께서 이런 힘들고 고된 과정을 잘 극복하고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게끔 공감해주고 또 불편감을 최소화해주는 거겠죠. 십수년간 교정 환자만 봐온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정 장치가 생각보다 너무 불편하다. 클리피쉬와 같은 교정용 브라켓과 철사를 이용하는 기존의 교정은 장치에 의해서 입안이 쓸리거나 철사가 찔리거나 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우리 구두도 처음 신으면 이유 없이 뒤꿈치가 까지다가 굳은 살이 배기면 나중에는 괜찮아지듯이 입안에도 일종의 굳은 살 같은 것이 생기면서 차차 적응되긴 합니다. 교정은 해야 하는데 장치 교정의 불편감이 무섭고 걱정되신다면 투명 교정 장치 인비절라인이라는 또 좋은 대안이 있죠. 두 번째는 어태치먼트 붙이는 거 알았으면 인비절라인 안 했다. 인비절라인은 투명한 장치 단독으로만 사용하면 교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태치먼트라고 하는 이 작은 레진 조각을 치아에 하나하나 다 붙여야만 비로소 인비절라인으로도 철사 교정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어태치먼트는 생각보다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환자분들도 처음에는 저희가 치료 계획 설명드릴 때 보일까봐 걱정하시다가 막상 붙이고 나면 생각보다 안 보여서 민망해 하시기도 하고요. 인비절라인 치료에서 치아에 고무줄을 걸어야 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사진과 같이 보이는 부분은 치아색 고리를, 안 보이는 부위에는 튼튼한 메탈 고리를 달아드리기 때문에 보이는 부분을 최소화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아에 어태치먼트가 많이 붙어있는 분의 교정 중 웃는 사진이에요. 사진에서 보이듯이 남들은 잘 못 알아보는 정도죠. 그래도 직업상 혹은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서 이렇게 작은 어태치먼트도 용납이 안 된다면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잠시 제거 후에 재부착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정하고 철사 유지장치 붙이는 걸 미리 알았으면 내가 교정을 안 했다. 철사 유지장치도 이 퀄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간혹 타치과에서 교정 끝내고 유지장치만 체크하러 오시는 분들 입안을 보면 철사 유지장치가 너무 대충 제작이 되어 있는 경우를 간혹 보게 돼요. 철사 유지장치는 치아의 미세한 굴곡을 따라서 아주 정밀하게 제작이 되어야만 혀에 이물감도 없고 음식물이 끼지 않고 또 장기적으로도 치석 침착이 덜 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래도 이제 혀로 자꾸 만져지니까 불편하고 껴 들어간 음식을 빼느라 철사가 떨어지는 일도 생기고 해요. 철사 유지장치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면 요즘은 비베라와 같은 퀄리티 좋은 투명 유지장치 대안이 있으니 주치의 원장님과 한번 상담해보세요. 네 번째는 교정하고 볼살이 쏙 빠져서 혹은 나이 들어 보여서 속상하다. 치료 전에 입술이나 인중, 팔자주름 같은 치아 이외의 요인들을 사전에 잘 분석해서 외모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치료 계획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또 치료 중에도 원장님과 잘 소통해서 앞니가 뒤로 들어가는 양을 조절하는 등의 꾸준한 모니터링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간혹 교정과 관계없이 즉 앞니를 뒤로 많이 넣지 않았거나 아니면 교정 극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체중 감소나 다른 원인에 의해서 하관이 변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필 교정 시기와 맞물려서 교정 탓을 하는 바람에 원장님께서 조금 억울해지는 경우도 있답니다. 다섯 번째는 교정하고 치아가 시릴 줄 알았으면 내가 교정 안 했다. 교정이 제대로 되면 교정이 끝났다고 해서 치아가 약해지거나 시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발치가 필요한 케이스에서 무리하게 비발치로 교정을 하면 교정 후 치아는 가지런해지긴 해졌는데 몇 년 후에 치아가 점점 시릴 수 있어요. 치아를 뽑는 이 뼈를 늘리는 악공 확장 장치는 안 쓰고 치아만 바깥으로 밀어내는 교정은 치아 뿌리를 덮고 있던 잇몸과 잇몸뼈를 얇아지게 합니다. 당장은 당연히 문제가 없겠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잇몸이 점점 내려가는 일이 생기죠. 지난 치과 미술랭 영상 한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잇몸이 내려가면 치아 뿌리가 노출돼서 자극에 아주 민감해져요. 그래서 치아가 시리게 되는 경우가 제일 많죠. 교정 마무리 때 앞니 각도를 꼭 정상으로 맞춰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상 각도보다 앞으로 뻗치게 마무리가 되면 앞니 뿌리를 덮고 있는 잇몸이나 잇몸뼈가 얇아지니까 잇몸이 나중에 내려가면서 치아가 시리게 돼요. 이외에도 교정할 때 무리하게 시간 삭제를 많이 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교정 후에 치아가 시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각보다 너무 신경 쓰인다. 연세바로치과에서는 아이테르 구강 스캔 후에 시뮬레이션으로 교정이 끝난 교합을 비포 애프터로 보여드릴 때 블랙 트라이앵글이 실제로 생길 걸로 예상되는 부위와 사이즈를 직접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전 설명 없이 교정을 한 경우에는 치아는 교정 후에 가지런해졌지만 블랙 트라이앵글 때문에 막상 교정한 걸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블랙 트라이앵글은 소아나 청소년 환자보다는 20대 이상,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많이 또 크게 생길 수 있거든요. 잇몸이 움직이는 치아를 100% 따라오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라서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교정을 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생긴 블랙 트라이앵글은 그럼 어떻게 하나요? 시간 삭제를 좀 더 해서 블랙 트라이앵글 사이즈를 줄여드릴 수는 있지만 100% 없애기는 힘들어요. 그래도 요즘에는 무삭제 라미네이트와 같은 치아를 갈지 않는 치료 방법이 있으니 주치의 원장님과 한번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